이 김건희 슬그머니 작년 12월 달에 들어갔다가 이번 이제 5월 달에 슬그머니 또 나옵니다. 들어갈 때도 어떤 자초지정도 없이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자초지정도 없이 그냥 나옵니다. 어제 양주에서 열린 한 불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보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인데 보면 자, 그 바로 그 다음 날 국힘 부산, 울산, 경남 초선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윤석열이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도 같이 참석해서 인사를 나눴다고 그래요. 참 그래요. 보니까 이 표현도 당의 호위무사가 뭡니까? 기가 막히죠. 한 참석자가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선자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아, 미친놈이에요. 이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할 얘기입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대의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국정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답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하는 거죠.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무 개입을 해왔고 이 탄핵 사유를 계속해서 탄핵 마일리지를 축적해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노골적이죠. 노골적. 국회의원도 미쳤고 대통령도 미쳤습니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김건희도 한마디 거들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티셔츠와 같은 비교적 편안한 옷차림을 한 채 당선인들에게 다가가서 선거를 치르는데 고생이 참 많았다. 건강은 좀 괜찮으시냐? 선거를 치르느라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으셨냐라며 인사를 건넸다. 딱딱한 격식보다는 소탈하게 맞았다. 김건희는 밥은 함께 먹지 않고 인사만 한 뒤 동석하지 않았다. 윤석열만 밥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답니다. 밥도 같이 했겠네요, 보니까. 김건희는 밥은 안 먹고 갔다. 자, 그래요,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초지정도 없이 사라졌다가 자초지정도 없이 사과도 어떤 해명도 없이 또 나타납니다. 자, 본인에 대한 수사의 걸림돌이 본인을 소환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 나타났던 거죠. 선거가 시작되니까 본인이 나대면은 본인이 얼굴만 봐도 표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싹 숨었던 것이죠. 정말로 뻔뻔합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둘 다 내몰아야 할 인물입니다. 하루속히 처리를 해야죠. 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죠. 이면택이 윤석열한테 아예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1대1 생방송 토론 요청드립니다. 1대1로 맞짱 떠보자 한번. 생방송 토론 한번 해보자. 자신 있다. 윤석열 네 정도야 내가 제낄 수 있다. 네 지식 없는 건 다 알고 있다. 다 뽀록나게 해주겠다.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완전히 망신 주겠다. 너 완전히 까발려 주겠다라고 한 거죠. 윤석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보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의대생들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고 강원대는 학사 운영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다 유급당할 지금 처지에 놓여 있어요. 지금 아예 수업을 다 휴학하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이러면 진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 이 해당 기수에 해당되는 의사들이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백이 엄청 크거든요. 진짜로 이거 국민 생명 보건권과 관련해서 진짜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암수술 환자들 지금 수술도 제때 못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또 이런 와중에 충북대 병원에서는 교수 사직서가 첫 수리됐다. 타 병원 취업 사직 의사가 확고하다. 다른 병원에 취업하겠다. 뭐 사직
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의사들 사직서가 수리되기 이제 첫 번째로 수리가 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마냥 수리 안 할 수도 없어. 의사들이 내가 안겠다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사직서 내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홀딩 해놓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강제 근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계속 거부하면 강제 근로가 되면 그것도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직의사가 확고하다. 타 병원 취업 한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직서 수리가 이게 도미노가 돼서 또 전국 병원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 긴급 환자들 수술도 제때 못 받고 있어서 국민들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빈대 잡겠다고 전 국민들 지금 다 잡을 판입니다. 윤석열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2,000명을 들고 나왔어요. 의대 정원이 기존에 3,000명인데 2,000명 증원하겠다는 이 미친 발상부터가 바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기간 중에 2,000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역별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표가 궁박한데 꼭 필요한데 충북 지역 이런 데만 200명 막 늘려줬습니다. 2,000명 중에 10분의 1을 늘려준 거야. 충북 지역에. 이거 선거운동이잖아요. 완전히. 이 미친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생기는 거죠. 의대 정원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서 전국 다니면서 나눠주고 다녔던 거죠. 아마도 전라 남북도 지역에는 얼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없습니다. 의대 정원이 거의 없거나 그렇습니다. 충청도 같은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에는 많이 줬던 거죠. 부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북 지역 이런 데 이제 많이 준 거죠. 한동훈이가 다시 정치에 나서고 있어요. 보니까 해외 직구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의 해외 직구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예, 해외 직구를 금지했는데 이거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추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수개월 동안 검토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 정책을 철회를 합니다. 정말로 미친 정부죠. 한동훈도 한마디 했고요. 이 일성을 통해서 한동훈이 정치에 다시 나서고 있는 거죠. 정치에 나설 생각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힘 당대표 선거 7월 달에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월까지는 출사표를 던져야지 조직을 또 추스려야 되니까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해외 직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힘 내에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보니까 이 오세훈이도 참전했습니다. 오세훈이는 직구 논란에 대해서 중진처신이 아쉽다. 유승민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다른 겁니다. K씨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관 태우는 격이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그래서 이 해외 직구 금지를 하니까 해외 직구 금지시키니까 지금 그 20대 30대들 해외 직구를 많이 하죠. 젊은 층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니까 난리 났습니다. 국힘하고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막 나오죠.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정부도 하루 만에 사과를 했죠. 대통령실 해외 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 불편 드려 사과. 안전성만 보고 편리성을 고려 못했다. 정책 재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재점검. 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수개월 동안에 여러 경제부처를 다 모아놓고 협의한 걸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 정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정부죠. 정말로 미친 정부입니다. 제가 봐서는. 자, 조국 대표 한마디 했네요. 보니까 윤석열의 사면 복권 구걸을 안 하겠다. 대선보다는 22대 국회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이 사면 복권 해줄 리도 없고 구걸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보다는 앞으로 있을 22대 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죠.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형이 지금 2심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상태인데 상고 기각으로 2년형이 확정되게 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후순위 이제 비례대표니까 후순위자가 이제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죠. 13번이 아마 승계하겠죠. 12명이니까. 또 2년의 형이 집행 종료되면 5년간의 또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사면이 없으면은. 그래서 약 7년 정도를 대통령 공직 후보에 출마를 못합니다. 정말로 뼈아프기 크죠.
자, 2027년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에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 복권한다면 출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보면. 자, 이게 파기환송될 수도 있고, 파기환송돼서 실질 시간을 더 끌 수도 있고, 일부는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법리상으로. 도저히 죄가 안 되는데, 고등법원에서 죄가 된 걸로 이제 선고한 게 있대요.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보니까. 자, 윤석열은, 대법원에서 형이 선고가 됐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람을 사면 복권해서 서너 명씩이나 이번에 공천까지 했잖아요. 사면 복권까지 해서. 야당에 대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무도한 윤석열이 그렇게 해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참으로 깝깝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 또한 마찬가지예요. 조국 대표처럼 어쩐 사법 리스크에 올가 매려는 겁니다. 아예 꽁꽁 올가 매려는 거예요. 어떤 형을 선고를 받게 해서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하나의 전략이 있어요. 지금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었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잖아요. 실형 선고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실을 이번 총선거 전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대통령이고 사법권, 검찰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정도 하나 구속 못 시키겠느냐. 내가 특수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그 라인이 그렇게 힘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좌절됐던 거죠.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고 총선거를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영구 집권을 획책했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펑크가 나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 또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남아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전에 방심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은 먼저 치는 겁니다. 먼저 쳐야 됩니다. 이 윤석열을 먼저 쳐내야 되는 겁니다. 쳐내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탄핵을 시키려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 김건희를. 안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자, 한쪽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오긴 했었죠. 이번에 특사도 여야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비선 라인이 오가면서 여러 회유책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대선 가두에 방해되는 사람은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 총리 추천권을 해달라. 이런 달콤한 유혹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경쟁자가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아예 의연하게 떨쳤다고 하잖아요. 떨쳐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달콤한 유혹이죠. 그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거래를 한 거잖아요. 뒷거래 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아예 완전히 끝장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비열한 짓을 뒤에서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여튼 간에 윤석열, 김건희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목을 메고 있다. 어떻게든지 쳐내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 누가 먼저 선공을 잡고 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공격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검법 몰아붙여서 통과시키고 또 완전히 탄핵시키고 헌법 개정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